호랑이 여행입니다. 오늘의 여행 이야기는요,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요긴하게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그와 관련된 여행지는 경주 세계 자동차 박물관입니다. 경주 보문관광단지 안에 있는 세계 자동차 박물관은 지구촌 자동차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놓은 곳인데요. 특히 세계 최초 자동차, 007차,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사던 차, 대통령들에게 사랑받던 차, 우리나라 포니에 이르기까지 국내든 해외든 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희귀한 명차들이 수두룩하게 전시되어 볼거리가 쏠쏠한 곳이랍니다. 자동차는 인류 역사를 바꿔놓은 최고 발명품 중 하나라는데요. 그런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입된 건 1903년입니다.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을 맞아 미국에서 들여온 차인데요. 당시 대신들은 고종 황제가 마차 대신 자동차를 타고 근사한 기념식 퍼레이드를 하길 원했답니다. 고종은 나라도 어려운데 뭐 그렇게까지 하는고 했지만 신하들은 신식문물을 받아들이는 황제임을 백성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밀어붙였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대신들이 원하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당시 미국 공사였던 호러스 알렌을 통해 사전에 부랴부랴 요청한 차가 기념식이 지난 몇 달 뒤에야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배달된 차도 사실 어설픈 2인승 오픈카로 승차감도 별로인데다 소음도 심해서 황제가 타기에는 좀 모냥 빠지는 차였답니다. 더군다나 당시 운전할 줄 아는 조선인이 없어서 고종은 일본인이 핸들을 잡은 차로 궁안을 빙빙 도는 것으로 시승식을 마친 후 더 이상 타지 않았다네요. 그래서 그냥 궁궐 한기퉁이에 얌전히 주차되어 있었는데 아이고야, 이듬해 터진 러일 전쟁 중에 깜쪽같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비록 제대로 타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뽑은 차인데 그것도 일반 차가 아닌 황제용 어차 1호가 행방불명됐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한일합병 이듬해인 1911년에 일제가 환심용으로 황실용 차를 2대 들여왔지만 고종도 순종도 거의 타지 않았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조선 땅에서 일부 백성들이 처음으로 접한 자동차는 1901년인데요. 첫인상은 완전 꽝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첫 교통사고를 낸 차였기 때문이랍니다. 당시 돈 많은 미국인 교수가 세계 여행을 하던 중에 서울에 들어왔는데요. 차를 타고 가면서 촬영하다 마주오던 소달구지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겁니다. 그 충돌사고로 수레는 망가졌지만 그나마 다행히 농부와 소는 다치지 않았답니다. 이후 말로만 듣던 자동차가 1908년에 다시 나타났을 땐 한바탕 난리가 났답니다. 당시 프랑스 외교관이 자신이 가져온 차를 타고 폼나게 달린 건데요. 당시 생전 처음 보는 요상한 괴물이 부릉부릉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휙휙 달려오는 걸 보고 기겁한 사람들이 저마다 도망가기 바빴답니다. 자, 이듬해 2월 영국 화보지엔 짐까지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우리 국민들을 우스꽝스럽게 그린 사파가 실렸는데요. 이는 당시 현장에 있던 영국인 기자가 그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 보낸 걸 그린 거랍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4발 달린 쇠귀신이라 부르던 자동차는 이후 총독부 고관, 외교관,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 귀족들과 재벌들이 몰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자동차 값이 워낙 비싸서 특수충만 소유했던 그 즈음 영업용 택시도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시간당 요금이 당시 쌀 한 가마 값보다 훨씬 비쌌기 때문에 서민들에겐 어차피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게다가 돈 좀 있다는 시골 부자들이 서울에 와서 멋모르고 탔다가 바가지 쓰는 경우도 많다 보니 바가지 쓰기 십상이니 택시 타지 말라 충고하는 잡지 기사가 나오기도 했답니다. 그럼에도 택시들은 불티나게 움직였는데요. 당시 돈 많고 시간 많은 부자들이 요리집에서 술을 실컷 마시고 2차로 택시를 대절해서 기생들과 함께 경치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 가는 것이 유행이었기 때문이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1913년엔 우리나라 최초로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기생을 끼고 신나게 드라이브를 즐기다 7살짜리 아이의 다리를 절단낸 사고였답니다.
하지만 일제 순사는 아이에게 심각한 중상을 입힌 가해자들을 그냥 풀어줬는데요. 가해자들이 당시 총리 대신이던 이완용의 아들 이항구와 이완용의 사위인 홍은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천하의 매국노 아버지를 둔 천하의 개망난이 아들과 사위는 피해자 부모에게 보상은커녕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홀라당 가버렸으니 피해자 부모는 감히 따지지도 못하고 다리를 잃은 아들을 품고 피눈물을 삼켜야 했답니다. 그럼에도 그 시절엔 따끔한 단속법이 없어서 음주운전이 다반사였다는데요. 특히 택시 고객 대부분이 상류층인지라 손님을 태우고 요리집에 가면 운전사도 같이 마시고 드라이브하는 게 보통이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차에 히터가 없다 보니 추운 겨울에는 오히려 운전 중에 을에 막걸리 한잔하며 추위를 달래는 경우도 많았다네요. 그런데다 당시 도로 상태도 안 좋은 데다 인력거와 소달구지들이 뒤섞여 다니다 보니 제속도를 내지 못하는 자동차를 상대로 자전거가 속도 경쟁을 벌이다 사고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답니다. 그렇게 1920년대를 보내다 서울에 시내버스가 처음 등장한 건 1928년입니다. 첫 운행 당시 버스 요금은 7전이었는데요. 당시 5전을 받는 전차보다 비싸다 보니 한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다 1930년대 들어서 요금을 5전으로 내렸다네요. 참고로 5전은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값이었답니다. 그런 반면에 미국 대통령 중 최초로 자동차를 탄 사람은 27대 윌리엄 태프트입니다. 윌리엄 태프트는 1905년 일본과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맺은 당사자입니다. 가스라 태프트 밀약은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대한제국을 지배한다는 걸 서로 은밀하게 인정한 건데요. 이를 통해 일본이 우리나라 외교권을 뺏는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한 겁니다. 거기에 일조한 윌리엄 태프트는 그로부터 4년 뒤인 1909년 미국 대통령이 되었답니다. 또 세계 최초로 방탄 기능이 적용된 차를 탄 사람은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반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키면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후에 34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차를 사려다 자격 미달로 퇴짜 맞은 일화로 유명한데요. 그에게 굴욕을 안겨준 회사는 영국의 롤스로이스랍니다. 유난히 고품격을 중요시했던 롤스로이스는 1980년대까지 이런저런 자격 요건을 따져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팔지 않았다는데요. 때문에 귀신처럼 소리 없이 스르륵 달리는 차는 돈만 많다고 살 수 있는 차가 아니었기에 돈만 많은 사람들을 애태웠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명색이 미국 대통령인데 왜 거절당했을까요? 네, 당시 아이젠하워는 대통령이 아닌 장군 시절에 주문했다가 일개 장군이란 이유로 거절당했다네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는 조선왕조 마지막 임금인 순종과 순종효황후가 타던 건데요. 순종어차는 1918년에 생산한 미국산 캐딜락 리무진이고 황후차는 영국 다임러가 1914년에 제작한 것이니 사실 황후의 리무진이 가장 오래된 차랍니다. 하지만 어떻게 순종보다 황후차가 더 먼저야 하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는 본래 고종 황제 어차였던 것으로 순종을 거쳐 황후에게 전해진 것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둘 다 전 세계에 몇 대 남지 않은 귀한 자동차로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던 것을 복원해서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1955년에 나온 시발차입니다. 발음이 좀 욕하는 것 같긴 하지만 출발 시점이라는 뜻인 이 차는 자동차 정비업을 하던 최무성, 최혜성, 최순성, 삼형제가 드럼통을 펴서 몸체를 만들고 미군에게 넘겨받은 군용차 엔진을 단 지프형 차랍니다. 하지만 순수 우리 기술로 탄생한 1호차는 1976년에 나왔는데요. 1967년에 시작된 현대자동차가 9년 만에 선보인 포니였습니다. 당시 그 포니를
에콰도르에 수출까지 하면서 자동차 생산국의 발판을 만든 겁니다. 자,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이 된 대한민국엔 그 옛날 기겁해서 도망갔던 요상한 괴물이 거리마다 넘쳐나는데요. 그 괴물들이 지금은 대기오염의 주범이 되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동차로 빠르고 편하게 둘러보는 여행도 좋지만 여행길에선 빨라서 놓치는 것도 많답니다. 반면 천천히 걷다 보면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걸음 여행을 좋아하는데요. 여행의 감흥은 아무래도 속도와 반비례하기 때문이랍니다. 자, 이런저런 사연이 담긴 명차들이 많아서 여러모로 눈을 호강시켜주는 박물관엔 보문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카페도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유 있게 커피도 한잔하고 내려와서 느긋한 걸음으로 보문호수 한 바퀴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끝! 구독, 좋아요, 호랑이가 부탁해요.